최근에 이제 완성차 주가가 너무 네, 안녕하세요. 쉽게 풀어보는 주식 투자 66.5도수입니다. 오늘도 길건우 전문가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주가 흐름을 통해서 기업과 산업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완성차 주가가 너무 제 개인적으로 안 좋다고 별로였다? 예, 안 좋다고 느끼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나요? 별로였던 이유를 먼저 알아야죠. 네, 별로였던 그래서, 이유가 네. 뭐냐면 네. 안 팔리니까. 안 팔렸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게 있어요. 안 팔린다라는 게 참 애매한 단어긴 한데 네. 전년 동기, 전분기 대비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YOY, 그렇죠. QOQ, QOQ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네. 실질적으로는 안 팔리는 건 없어요. 네. 꾸준히 팔리는데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거는 네. 계속 판매량도 올라가야지 주가도 같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대비해서? 네, 대비해서. 근데 뭐 10월, 11월 달 자동차 판매 수치를 보면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마이너스예요. 네. 어떻게 보면 역성장? 역성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작년에가 더 많이 팔린 거야, 올해보다.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래서 주가가 바닥을 친 건데 12월부터는 그래도 네. 전년 동기에서 증가가 될 것으로 수치가 이제 보여지고 있어요. 네. 좀 좋아지고 있다? 네,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사실은 체감을 하는 거는 주변을 한번 물어보시면 될 거예요. 네네네. 예를 들면 작년에 하반기 때 차량을 뭐 신차를 구매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6개월 기다려야 된다, 1년 기다려야 된다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네네. 근데 최근에 신차를 뭐 발주를 넣으면 3개월에서 5개월 얘기하거든요. 이게 좀 줄었네요. 많이 줄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작년 하반기 때는 올해죠. 네. 올해 6개월 전에 넣은 사람이랑 네네. 신주 발주를 넣은 사람이랑 지금 넣은 사람이랑 비슷하게 받을 수도 있어요. 네. 네, 그만큼 이제 반도체 공급 이슈가 조금은 해소가 돼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 이슈가 있었죠. 네, 그래서 이게 해소가 되는 게 사실은 수치를 봐야 돼요. 말로만 해소될 거다 될 거다가 아니라 네네네. 이게 이제 수치상으로 보여야 되는데 그 수치가 자동차 판매 수치가 네. YOY 대비 플러스로 바뀌는 순간 그게 이제 12월부터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도 네. 지금부터라도 이제 조금 자동차 관련주들을 담아 두시는 게 주가 상승에 대한 수혜를 조금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네네. 특히 이제 기대되는 수치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 네.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보다는 기아차가 네. 미국에서 조금 판매량이 뭐 당연히 더 많은 건 현대지만 네. 판매량 증가 수치는 그러니까 기아가 더 좋아요. 절대적인 양은 현대가 많지만 상대적으로 봤을 때 네. 더 높거나 기아가 조금 더 좋다. 기아가 네, 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현대에서는 또 특화된 게 제네시스. 제네시스. 네, 제네시스가 사실은 굉장히 잘 팔리고 있거든요. 네네네. 특히 이제 미국 시장에서도 판매 비중이 기존에 한 7.8% 정도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11월 달 넘어가면서 9%대로 올라왔어요. 거의 두 배가 아니라 2% 정도가 올라간 거죠. 네. 그리고 12월, 1월 넘어가다 보면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게 네. GV80에서 GV70으로 이제 사람들이 조금 많이 판매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60 전기차 라인인 네. 60도 또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사실은 내년이 조금 현대차가 기대가 많이 돼요. 제네시스 때문에. 제네시스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관련 자동차 완성차는 그 정도로 정리를 해보면 그래도 그럼 지금이 괜찮다는 시기인가? 정도 시그널은 나왔다. 그러니까 팩트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안 간 건 맞. 안 간 건 맞죠. 네. 근데 그게 판매량이랑 연관이 돼 있었다. 그렇죠. 그 이유가 네. 지지난 약간 부진한 약간 판매량 때문에 그랬고 이제 앞으로 좋아지려는 어떤 시그널들이 나왔다. 나왔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완성차를 투자하시려는 분들은 지금이다. 지금 12월 달부터 조금씩 담아도 괜찮아 네. 보인다 네. 정도로 정리를 하면은 괜찮을까요? 맞아요. 이제 여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 플러스로 저희가 체크해야 될 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오미크론 변수를 체크해요. 오미크론. 네네네.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가 촬영하는 일자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확진자 7,000명 나왔잖아요. 네, 역대급 아닌가요, 이거? 계속 역대급을 갱신을 하고 있죠. 네. 근데 이제 뭐 부스터샷을 맞으면 네네네. 그래도 뭐 확실한 방지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는 있지만 사실 갑자기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면 네, 그렇죠. 공장 가동이 안 될 수밖에 없거든요. 또 똑같은 문제가. 네, 같은 문제가. 왜냐면 전에도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지금도 된다는 거죠. 이제 공급 이슈라는 게 생산을 다시 늘려서 그렇죠. 안 하던 업체들도 이제 추가적으로 캐파를 늘려서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해소가 됐는데 네네네. 이게 셧다운이 돼버리면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는 네, 거죠? 그러면은 또 다시 반복을 할 수도 있으니까 네. 시그널은 보였지만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이제 지금은 오미크론이에요. 델타에서 이제 오미크론으로 넘어가고 있지만 네. 또 다른 변이가 또 나올지는 모르죠. 그러니까 저희가 꾸준하게 체크해야 될 건 요거다. 근데 이거를 뭐 너무 직업적으로 찾기는 내가 어렵다라고 그쵸. 생각이 든다라고 하면 주변에 새 차 사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너 얼마나 기다려야지 차 나온대? 약간 확실한 지표네요. 네. 왜냐면 옛날엔 6개월, 1년이었는데 지금은 3개월, 5개월 얘기하니까 어느 정도 해소가 됐네. 그러면 완성차가 이제 갈 땐가? 요 시그널로 해석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오미크론이라는 변수가 또 체크를 꼭 하셔야 됩니다. 있기 때문에 완성차들 투자하시는 분들은 체크해 보시고요. 아무튼 간에 이게 공급만 어느 정도 정상화 된다면 수익은 날 수밖에 없죠. 제품은 너무 좋다 보니까 그럼요. 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 12월인데 내년까지도 뭐 좋다는 약간 리포트들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뉴스도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은 우리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시는 완성차 어쨌든 좋아질 것 같은데 이 자동차 산업에서 또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들이 있을까요?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부품들이 있는데 제가 네. 아까 이제 주목을 한 게 기아랑 저거였잖아요. 제네시스. 네. 네, 근데 이제 그 두 가지에 관련된 업종들을 또 기업들을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NVH 코리아라고 있습니다. NVH 코리아. 네, NVH 코리아인데 이제 국내 1위 차량 헤드라이너라고 아시죠? 헤드라이너. 제가 차량을 잘 몰라가지고. 그냥 이제 뭐 바깥에 있는 부품인데 네. 이 전문 업체예요. 네, 그리고 이제 전량 대부분 현대차 그룹에 납품을 하고 있고, 네네네. 폭스바겐에도 또 일부 납품하고 있고, 저희가 네. 앞에서 얘기했던 GV80, 70, 그다음 60, 그다음에 네. G80까지. 네네네. 거기에 들어가는 헤드라이너를 독점 공급을 하고 있는 업체다.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처음 보는 업체입니다. 처음 들어보는 업체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제네시스가 많이 팔리면 직접적인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두 네. 번째 아이오닉 5 잘 팔리죠. 네, 전기차. 네. 전기차 잘 팔리잖아요. 네. 앞으로 더 잘 팔릴까요? 안 팔릴까요? 아이오닉만 보면은 전기차는 당연히 이제 더 많이 팔릴 수밖에 없죠. 더 잘 팔리겠죠. 네. 근데 이게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그걸 조립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네. 이거의 일정 부분을 외주를 줍니다. 네. 네, 조립하는 거를. 근데 그거를 NVH 코리아가 또 하고 있어요. 조립을 하나요? 네, 그래서 21년 올해에만 아이오닉 5 포함 6개 네. 차종을 이제 조립을 했는데 용역 매출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해요. 외주를 줘서 용역을 맡겨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매출이 300억 원 넘을 것 같아요. 이 매출만? 이 매출만. 그러니까 부품도 팔고 조립도 해주고 등등등 할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 그 다음에 네. 자회사를 통해서 자체 또 배터리 사업도 진출을 할 예정이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자동차 배터리 네, 말씀하시는 배터리. 건가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관련 여러 가지 신사업들도 기다리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전기차에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열 관리. 열 관리. 네, 왜냐면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그 적정 온도가 24도 정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24도 정도 유지가 돼야 네. 주행 거리와 충전 효율이 좋대요. 너무 온도가 떨어져도 충전 효율 떨어지고, 그쵸, 그다음에 네. 너무 높아도 떨어지고, 그쵸, 그다음에 그쵸. 너무 높으면 또 터지기도 하고. 맞습니다. 그래서 열 관리가 전기차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그 또 열 관리에 대한 기술을 또 NVH 코리아가 가지고 있거든요. 뭐 다 하네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부품 관련해서는 네네네.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모비스, 만도 이런 것들도 있지만 네. NVH 코리아도 있다라는 거. 그거 제가 특화되게 제네시스 얘기했던 것처럼 네네네. 우리가 잘 모르는 것들도 한 번씩은 관심을 가져보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네. 추가적으로 제가 자동차 시장도 내년에 좋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네네네. 신호가 왔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네. 이제 확실하게 제가 저번에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건설이 괜찮을 거다. 건설, 네네. 네, 그래서 이제 건설이나 건자재주를 봐야 되는데 네. 자동차랑 또 연관이 있는 건자재주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자동차랑 연관이 역편이 있는 게 맞나요? 네. 왜냐면 한우물만 파는 게 좋기도 하지만 네네네. 매출이 골고루 잘 나오면 괜찮지 그렇죠. 않아요? 예. 네, 그래서 KCC 글라스라고 있어요. KCC는 많이 들어봤죠. 네, 근데 KCC에서 이제 글라스 부분을 따로 뺐는데, 네네네. 그러니까 건축 자재, 네. 밖에 외장 유리, 유리. 그다음에 인테리어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건설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겠죠. 네. 플러스 코리아 오토 글라스라고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느낌 자체가 자동차 유리 아닙니까? 예, 오토가 들어갔고 네, 그래서- 글라스가 들어갔네요. 네, 이게 합병했어요. KCC 글라스랑. 글라스랑, 네, 그래서 자동차용 글라스도 합니다.
아, KCC 글래스가 먹은 건가요? 네, 합병. 합병? 먹었다라고 하긴 합병. M&A. 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는 네. 건축에 대한 유리도 좋고, 네. 그 다음에 아까 인테리어 내장기에도 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거에 대한 매출도 좋고, 네. 플러스 자동차가 많이 팔리면 거기에 들어가는 유리도 많이 팔릴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좋고. 네, 그러니까 제가 오늘은 조금 곁다리 짚는 네. 이 교집합이 있는 애들을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게 네. 사실 어느 하나만 잘해서 잘 가는 것도 좋긴 하지만 이제 저희가 이제 뭐 모멘텀이라고 하잖아요. 그쵸, 네. 모멘텀이 하나 있는 것보다는 두 개가 낫고 두 개 있는 것보다는 세 개가 낫고. 그쵸. 네, 그래서 이제 MVAC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원래 기존의 부품주에서 대장주 역할을 하기는 했지만 플러스 알파로 열 관리도 하고 배터리도 만들려고 하고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저희가 포트를 조금 다양하게 짜는 것처럼 그쵸. 기업들도 다양한 기업들을 안정적인 매출을 올리는 기업들을 한번 찾아본다라고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하고 제가 두 군데를 한번.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하나가 조금 안 돼도 그죠? 그쵸. 다른 게 잘 되면 네. 그렇게. 갑자기 다 KCC 글라스 찾는 거 아니야? 아, 제가 오늘 사실 두 개의 기업을 다 처음 듣는 거기 때문에 또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또 이게 그게 중요하잖아요. 또 이게 어디서 딱 들어가야 되는지. 뭔가 지금 막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게 이렇게 막 올라가 있으면 사실 좀 부담스러운데. 근데 지금 둘 다 많이 안 올라가 있어요.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네. 현대 기아도 지금 사실 논외거든요. 관심 받기야. 아, 그쵸. 네, 왜냐면 다른 애들이 이미 뭐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관심 받기여서 지금 관심 바뀐 걸 저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시기도 나쁘지 않다. 그냥 편집을 얼마나 빨리 해서 올리느냐에 따라 좀 그쵸. 다르긴 하겠지만 맞습니다. 네, 앞으로의 향후 성장은 이런 것들이 나쁘지 않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제가 볼 때 이 완성차들의 주가가 올라가면 아무래도 이 기업들의 좀 실적도 많이 같이 올라갈 것 같은 그쵸. 느낌이 완성차가 들거든요. 가면 부품주가 갈 거고 그쵸. 부품주가 가면 소재주가 갈 거고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항상 나오는 만도 네, 자율주행 관련 섹터들도 또 따라갈 거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완성차 올라가는 걸 보면서 같이 좀 따라가길 좀 기대해 보면서 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신 뭐 완성차 업체도 좋아지려는 시그널이 나왔다라는 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두 개의 기업, 또 이제 사실 이걸 보시는 분도 생소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다 알 수도 있어요. 물론 저보다 더 그래. 예, 훌륭하신 분들이니까. 네, 그래서 저는 처음 들어봤기 때문에 또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자동차 그리고 또 부품주까지 얘기를 해주셨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좋은 주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